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수능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도이고요. 이 낮에도 14도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이 맑은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들 정말 추위 걱정 없이 정말 마음껏 그동안에 또 준비했던 실력들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레고랜드와 관련된 법원의 회생 신청,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2,050억 원에 대해서 조만간에 또 추경 통과가 좀 논의되고 있는데요. 좀 야당 입장에서는 좀 이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민주당의 도의회 원내대표 유인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지대 학생들과 상인들이 함께 준비한 축제죠. 그리다 상지대길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현장 분위기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11월 1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찬반 논란이 지속돼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했던 교육세를 고등교육의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고등교육 지원 규모는 3조 원이고 이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이 받지 못하게 되는 예산은 1,4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교육계의 찬반 논란도 더 거세지고 있고 또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확정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부지가 확정되는 강원도청사 이전 사업이 행정 신도시 건설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춘천지검 등이 동반 이전을 본격 검토 중이고 또 당초 자체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강원도 소방본부와 또 출자 추전 기관인 강원 사회서비스원도 동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이전 작업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강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는 민선 8기 도중의 주요 공약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교육센터는 거점 교육시설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도는 최근에 정부를 방문해 이 센터 건립을 위한 장비 구축비 예산 30억 원을 건의하는 등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중도개발공사와 관련된 지급보증, 이 가운데 지급보증을 이 회생 신청하겠다고 하면서요. 그 후폭풍이 정말 거세인 상황이죠. 지금 여야 간에도 서로가 좀 책임을 과연 어느 쪽에 지금 지워야 될 것인가, 좀 책임론도 굉장히 좀 정당 간에 치열합니다만은 오늘 도의회 지금 야당의 입장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류인철 도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류인철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민주당 도의회 또 현재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당 차원에서 이것을 또 어떻게 접근할지 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그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이제 지급을 이제 해야 되는 이 사안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강원도에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과정과 논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레고랜드 사태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 9월 28일에 우리 김진태 지사가 갑자기 중도개발공사 관련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강원도가 고스란히 보증 책임으로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입니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섣부른 발표로 강원도 채무보증 레고랜드 관련 자산 유동화 기업법은 부도 처리되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강원도는 2,050억 원의 보증 채무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그 일시상환까지 하고 최소 3% 연체 이자분까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레고랜드 사태 시작이고요. 예. 이 신용도가 탄탄한 우리 지방정부 강원도가 보증한 오음이 부도 처리되니까 어느 회사를 믿겠냐면 자본시장이 꽁꽁 얼어붙게 됐고 그야 대한민국의 금융위기 부분까지 물어다쳤죠. 네. 뭐 작은 옥대가 아주 큰 옥을 붙인 말 그대로 경제 참사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금 경색 등 또 건설과 금융사의 좀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김진태 지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안 갚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이 회생 절차를 받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회생 신청 자체가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중도개발공사는 거의 뭐 부도 사태가 똑같은 사태가 돼버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그걸 안 갖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 회생 신청을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부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갚겠느냐 이 부분인데 이 문제는 현재 공사가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밀린 또 공사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현재 또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제 그 발표하는 순간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섣부른 발표로 인해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본 업체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가 업무가 중지되면서 동부건설이나 그 동부건설 밑에 하청업체 9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제 한 136억 정도의 공사대금을 뭐 중도개발공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다 보니까 이 재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예, 이 9개 업체만 진짜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도에 이런 그 공사 대금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은 현재 뭐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지금 그 채무 변제 2,050억 지금 뭐 추경의 예산이 방영돼 있는데 그 지금 하청업체들의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예, 뭐 지금 저도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파악만 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심각하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업체들의 피해를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사실 또 이제 그 멀린사와 계약 조건이 레고랜드 조성을 완전히 다 이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멀린사와의 또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약 위반이다. 이것이 또 국제적으로 이제 소송에 좀 이게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가능성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직 그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네. 한다고 발표만 했지. 예. 그러니까 뭐 행위가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멀린사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네. 근데 뭐 외국계 기업들이 솔직히 뭐 우리 강원도지사도 하루아침에 회생 신청하겠다 그랬는데 외국계 기업이 만약에 손해를 보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최근에 또 며칠 전에는 국민의힘 쪽은 일종의 포럼을 또 열기도 했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중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일종의 그 좀 진상 조사라고 해야 됩니까? 좀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책임 있는 공방도 또 양측에서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일단 우리 그 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입니다만은 일단 야당 입장에서 전반적인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 분위기는 뭐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 쪽에서 뭐 지사님이 따로 뭐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저 근본적인 거 말씀하지 당초에 의회 심의를 채무 보증을 받지 않은 거 아니냐. 네. 그것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당초에 안 받아서 중간에 2번, 3번의 심의를 받았고 예. 지금 잘 해가지고 왔었대는데 왜 갑자기 중도개발공사의 상의도 없이 금융사로 상의도 없이 혜택 신청을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느냐. 네. 기자회견 하고 나서 지금 본인도 그 시장 경기에 무능해서 갑자기 발표해놓고 사태가 커지니까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50억 원. 이 당초에 내년 1월 말에 이제 다 이 부채를 청산하겠다라고 했다가 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요. 12월 올해 연말까지 또 이것을 다 이제 상환하겠다. 결국은 이제 그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뭐 공이 의회로 또 넘어올 것 같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의석수가 적은 그 야당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뭐 추경이야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 다수니까 뭐 통과는 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김진태 지사님이 이제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늘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지난번 도정에서도 그 조직 개편한 때도 우리가 사정없이 언론에 먼저 발표했고 이번 기업 회생 발표도 똑같고 김진태 지사는 의회를 국힘의 의원들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그냥 뭐 존중이나 뭐 동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힘의 의원들도 몇몇 분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난 15일 날 그 따로 뭐 설명회를 가지면서 저희들 6명 불참하고 거기서 이제 뭐 도와주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15일의 설명회, 네. 사실 그 2,050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불참을 했습니다. 네네. 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일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 뭐 저희들 뭐 행정사무 감사도 앞전에 있었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 강원도가 출장 회사에 그 회생 신청을 하려면 의회에 먼저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회생 신청도 하지도 않았고 동의안도 받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한다는 건 일단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요. 네. 회생 신청부터 하고 와라 이 입장인 건가요? 예, 그렇게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절차 없이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또 문제점을 낳겠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한 상황들이 좀 더 진전된 다음에 좀 논의의 여지를 두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했고요. 좀 절차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힘이나 또 일부에서는 2,050억 원 애초에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뭐 심지어는 그렇다면 이것을 이번에 도의회가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뭐 배임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설명회에서 김진태 지사는 사실 좀 절차적으로 그 정도의 그 흠결은 다 또 보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그건 본인의 의견이시고 네. 일단은 회생 신청을 하려면 동의안부터 제출해야 되고 또 예산도 심의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만 그 예산 심의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도의 배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요. 네. 애초에 2,050억 원 이제 채무 보존을 이제 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좀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애초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금 계속 그 몇 년입니까? 지금 계속 이어져 왔고 사업이 연장돼서 왔는데 지금이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절차 없이 동의안도 제출하지 않고 심의도 없이 예산을 심의한다? 맞지 않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채무 상환 주체인 중도개발공사가 파산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파산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아이온 제1차 이제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제 그 기업만 일단은 부도 처리가 되었고요. 예. 네.
회생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고 파산 상태도 아닌데 강원도가 보증을 쓴 강원도가 채무 변제한다. 이것도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채무 주체가 갚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주당 쪽 의원들 입장은 아까 배임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중도개발 파산된 것도 아니고 회생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채무 상환 대금을 중도개발공사에 어차피 강원도 출자 기간이니까 대여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여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애초에 여러 가지 그 자산도 있고 하니까 중도개발공사에 뭐 여러 가지 그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2,050억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뭐 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뭐 회생 신청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원래 당초에 중도개발공사가 도의회 보고할 때 내년도까지 2,050억 중 1,600억 원은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분양된 그 토지도 있고 거기 분양장금이나 중도금 받고 나면 1,600억 상환하고 나머지 400억 정도는 2025년까지 다 상환하겠노라고 보고를 했었댔는데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기존에 분양된 토지가 저평가돼서 분양됐다. 그걸 회생 신청을 해서 다시 다 회수의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회수해서 다시 재평가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아니 땅을 분양했다가 가격이 올랐다고 다시 평가해가지고 계약을 무효하고 다시 온다. 아니, 어느 기업이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걸 물려주겠습니까? 어느 회사가? 알겠습니다. 이 해법은 좀 제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네네. 아니 그게 좀 가능한 겁니까? 그 이미 땅 계약을 맺었는데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시 해지하고 다시 팔겠다. 네, 재평가해서 말겠다. 그럼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어떤 발상에서 그 생각을 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워낙 그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하는 정도로 오늘 만족하겠고요. 좀 다른 사안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금 야간에 이 학교 운동장을 좀 개방을 해서 좀 주차한 날을 해소할 것이다라고 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우리 의원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제안도 했었고요. 좀 이야기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 부분 누가 더 먼저 한 겁니까 제안을? 제가 지난 9월달에 이제 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심기현 교육감님께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학교 운동장이나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그 일반 시민들에게 좀 야간 시간에 안 쓰는 사용돼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방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부탁을 드리게 된 배경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원주시 의원 시절에 그 주차특위를 하면서 학교 쪽의 개방을 요구했는데 학교가 이제 시하고는 큰 인정한 게 없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그 상위기관인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주면 쉽지 않겠나 싶어서 왔는데 그때 신경 교육감님께서 흔쾌히 좋은 정책이라고 받아들이셔가지고 했는데 저는 기존에 쓰던 주차장만 개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갑자기 또 엄청 크게 운동장을 다 해서 지하까지 공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자체에서 학교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까지 넣을 수 있을까지 예산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그 부분도 저희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학교 운동장 개방한다, 뭐 차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한 데 있어서 좀 세세하게 또 우리가 따져보고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그 의원님이 제안을 했었고 교육감이 긍정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좀 진전 상황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도교육청에서 여기 발표를 하셨고 공문도 이제 일선 학교에 시작하신다고 그랬고요. 예. 예. 이제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주차특위 할 때 그 공유 개방 주차장에 관련해서 그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조례가 개선이 돼 있어요. 예. 만약 학교에서 그 주차장을 개방해 주실 때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교사동과 그 주차장 분리하는 펜스라든가 아니면 방범 쪽에 관련해서 CCTV 예. 아니면 또 어떤 차량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번호 인식형 그 차단기 설치 이런 예. 거 정도는 뭐 그 주차장 개방하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는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아서 원주시 조례는 최고 5천만 원까지 그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주차특위 할 때 그때 그 시연 시절에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출입이 이제 허용되면서 이제 방법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또 그런 만큼 또 인력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인력 활용 또 예산 문제가 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따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류인철 도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그리다 상지대길 예술 전시회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상지대 골목길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 또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시대 골목에서 학생과 상인들이 함께 이 전시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인 16일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그리다 상지대길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상지대 골목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상지대 골목길은 강원도가 지정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올해 이 골목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업은 상인회와 또 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낸 축제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아시다시피 우산동 상지대길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가게는 있지만 문화시설이나 문화를 즐길 만한 놀이 콘텐츠가 빈약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문화사업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에게도 놀이거리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기획을 했는데요.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받은 사업 예산을 학생들이 전시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달했고요. 또 삼겹살집이었던 빈 가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전시를 진행할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우산동 지역대학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무대를 주고 또 상점과 고객과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돼 상가를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우산동 상인회 강시엽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하게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그 주민들도 볼거리가 있어지니까 오게 되고 그래서 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계획을 한 거죠. 네. 다른 전문 예술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한 작품들이 여기 또 이용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자기가 걸어놓고 또 이런 걸 또 보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작품 어떤 작품들이 전시 중이었습니까? 네, 이번 전시회는 상지대학교 예술대학 소속 학과의 연합 전시회인데요.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의 합동 전시입니다. 이 식당이 늘어진 골목 한가운데에서 전시장으로 바뀐 공간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나가던 상인들과 주민들도 한 번쯤 발길을 돌려서 이곳에 들렸습니다.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옷과 목도리, 가방, 그리고 또 요새 인기가 많은 키링이나 액세서리가 판매 전시 중이었고요. 학생들이 과제 작품과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전시 포스터나 영상들도 함께 전시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준비된 상품들은 학생들이 만든 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자랑했는데요. 주저없이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시민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상지대 패션 디자인과 허진영 교수와 또 전시회에 방문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핸드메이드 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되고 부각이 돼 있는데 환경적인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버려지고 사용하지 않는 잉여 원단들을 재활용해서 지금
잉여 원단들을 이렇게 패치워크 개념으로 제작을 한 그런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지금 몇몇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도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좀 이런 일들을 하고 알려져서 이게 뭔가 플리마켓처럼 사람들이 언제 가면 학생들이 플리마켓 한다, 전시한다, 보러 가자, 예,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산동 사실 좀 그 상권이 많이 이제 침체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산동 골목길도 좀 활력이 많이 이제 쇠퇴한 상황입니다만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또 행사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또 다른 행사들도 진행이 된다고요? 네, 오는 24일에는 상지대 학생과 주민 그리고 상인이 함께하는 노래자랑이 진행됩니다. 상지대길 도로를 통제하고 무대와 관객석을 만들어서 진행되는데요. 이 노래자랑 참가자는 현장에서 모집하고요. 참가자와 관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합니다. 지역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서 즐기는 보기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산동 골목길에 방문해서 앞으로 더 생기가 돌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거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이 행사에 좀 많은 시민들 관심 가지고 또 방문해 보시기를 또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자, 11월 17일 목요일 수능일에 전해드렸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하나 지원돼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